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윤입니다. 자, 원에 관해서 기본편 후반부 문제 10번부터 이번 시간은 19번까지 기본편 문제가 있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들 하나하나가 원의 방정식에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기본편 문제는 그게 굉장히 심오하진 않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중요해. 흔히 말하는 뭐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학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모두 학습해 놓으시고요. 이게 뭐 수능이 됐건 내신이 됐건 원은 뭐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18달을 완벽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바로 1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0번 포물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이 하나가 있는데 뭐 이 원은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생긴 원이죠.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좋아. 자, 이런 포물선이 하나가 있고 자,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긴 원이겠네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물어봤으니까 사실 직관적으로도 알겠지. 자, 이게 동시에 접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y는 0이 아마 답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해야 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랑 여기서 또 이렇게 접하는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이 직선이 총 3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는 뭐 되게 훌륭합니다만 얘는 한계점이 있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접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얘 두 개는 확인했는데 얘를 못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수식으로 풀어야 돼, 수식으로. 얘를 갖다가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는 뭐 아이디어 정도만 그래서 이런 게 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은 음수가 나올 것이고 요 두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는 괜찮지만 이걸 마지막까지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단 이렇게 놨을 때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안 되는데 y축에 평행한 접선이 없지. 2차 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식을 세우는 거야. 이게 포물선하고 접해야 되면 연립해서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자, 이 식하고 이 포물선 연립한 겁니다, 지금. 이 식의 판별식이 0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원하고도 접해야 되죠. 원하고 접하려면 원의 중심의 좌표인 0,-2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치?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0,-1이니까 1 플러스 b의 절대값 이퀄 1. 속도가 좀 빠릅니까? 얘 넘겨가지고 0,-를 대입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 두 개를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보니까 이렇게 넘기시고요. 그치? 이 식을 A에 관한 식, B에 관한 식, 그래. 이 식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A를 없애볼게요. A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8B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 8B를 집어넣으시면은 여기 주어진 식은 절대값 1 플러스 B는 루트 1-8b라고 쓸 수가 있고 이로부터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제곱하게 되니까 1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2b 여기는 1-8b라고 쓸 수 있고 1 사라지고 넘기니까 b는 0이거나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a 값은 얼마입니까? b가 0인데 이 식을 만족하니까 a도 0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10이면은 이게 넘어가니까 80이 돼서 a는 뿔마 2루트 얼마야? 뿔마 4루트5인가요? 뿔마 4루트5. 그치? 16 곱하기 5 8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이 뭐냐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은 y는 그냥 0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고 얘면 y는 뿔마 4루트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야. 이 3개가 나오는 것의 의미 알겠습니까? 하나가 x축, 하나가 요거, 하나가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근데 계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귀찮잖아. 이거 귀찮은 건 귀찮은 거지. 수학은 그잖아.
논리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림 보고 이런 느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풀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계속해서 11번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공통접선에 대해서 두 원이 같은 쪽에 있을 때를 공통 외접선, 다른 쪽에 있을 때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른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이 있고 원이 있으면 두 원에 동시 접하는 접선은 이렇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 외접선.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접하고 접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 내접선. 공통 내접선도 이렇게 있고요. 공통 외접선도 이렇게 있어서 이제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공통 외접선 두 개, 공통 내접선 두 개가 있습니다. 원이 만약에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공통 외접선은 존재하지만 공통 내접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알겠죠? 자, 또 너무너무 유명한 형태고요. 공통 외접선, 내접선을 구하는 것들이 공식이 있습니다만 공식 외우지 마시고 이 문제를 풀면서 원리를 같이 이해를 합시다. 자, 봅시다. 다음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의 두 접점 사이 거리와 내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 자, 문제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2고요. 중심이 12,5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5인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좀 크게 옆에 옮겨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갖다가 축을 전부 다 그려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중심이 0,0의 반지름 길이가 2입니다. 중심이 12,5이고 반지름 길이가 5니까 뭐 요렇게 있게 이렇게 12,5. 자, 이렇게. 그러면 자, 공통 외접선은 이게 공통 외접선 아니에요? 그리고 두 접점 사이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원이 접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거 중3 때 배웠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를 그으시면은 항상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되는 겁니다.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 그으시면 이게 항상 수직이 돼서 항상 이렇게 생긴 이걸 연결을 하시면은요. 이런 사다리꼴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제 얘를 적당히 평행해 주시면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죠? 적당히 평행시키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길이 구한단 말이나 이 길이 구한단 말이나 같은 말인 거죠.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5니까 이 길이가 역시 2가 되고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동그라미 길이 구하는 거니까 이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0,0이랑 12,5니까 이게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루트 12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따라서 이 길이 얼마 됩니까? 이 길이는 루트 13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하시면 루트 160이니까 160은 4루트 10. 네. 4루트 10. 이게 저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통 외접선을 뭐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내접선은 어떻게 구하시느냐. 그림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뭐 이런 게 공통 내접선이야. 이런 게 공통 내접선. 원리가 똑같아요.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수직이 되고요.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시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자, 어쨌든 질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건데 이걸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수직이 되죠? 수직이 되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2기 때문에 이 길이가 7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평행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13이기 때문에 이게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 빼기 77의 49 하시면은 루트 120, 2루트 32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원리 알겠습니까? 공통 내접선이나 공통 외접선은 결국에는 그 내접선이나 외접선에 해당하는 요 접하는 성질,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문제를 푸는 건데 거기에 평행이동을 시키는 과정이 방향이 살짝 다르죠. 예,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공식 안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12번. X축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원이 X축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원이 점 2,5와 4,1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X축이 있으면 원이 이렇게도 접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이 접하면은 이것의 이 원의 Y좌표가 전부 다 음수야. 이거는 이 Y좌표가 모두 양수입니다. 이게 X축이라고 치면은. 근데 2,5랑 4,1에서 만나니까 둘 다 Y좌표가 양수지.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이게 X축이고 하나의 원이 요렇게 있고 또 하나의 원이 뭐 요렇게 지금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이 만나는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 점이 진 문제가 2,5고요. 이 점이 진 문제가 4,1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자, 질문이 뭐냐면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원의 중심이고요. 이게 이 원의 중심이고요. 자,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또 공통 외접선. 이 X축 자체가 공통 외접선 아닙니까? 뭐 또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공통 외접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것도 공통 외접선이고 이것도 공통 외접선이니까 여기는 이걸 찾는 겁니다. 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요점이 뭡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구할까? 지금 이게 이 점하고 이 점이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요 점밖에 모른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거 두 개를 연결합니다. 이 빨간색 기울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요. X값의 증가량 2분의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분명히 요거는 또 대칭선에서 이 길이하고 이게 똑같은 요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색 직선이. 그럼 이 중점 뭡니까? 2,5와 4,1의 중점이기 때문에 요 중점은 3,3이고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y-3은 기울기 2분의 1에 x-3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노란색 두 원의 중심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x절편. x절편은 y에 0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양변에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은 x-3 넘기면 x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3,0이라고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원 문제인데 또 직선과 관계가 돼 있지. 그런 느낌이 듭니까? 네. 원은 직선과 따로가 아니야.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접선이 또 관계가 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13번.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1번 내접할 때, 두 번째 만나지 않을 때 아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다 R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은 뭐예요, 지금? 중심이 0,0이고, 그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지금 R이 이런 원인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원은 변형해볼까요?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이퀄 9. 따라서 중심이 3,4이고, 중심이 3,4이고, 잠깐만요. 계산이 맞나? 중심이 3,4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반지름이 Y축에 접하는 원입니까? 그렇네요. 뭐 이런 원이야, 이런 원.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네. 하여튼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여기가 3,4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지워버리자.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잖아, 지금. 요게 지금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서 이 원하고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내접할 때 물어보는 거야. 뭐 내접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면 내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뭐 내접하면 뭐 성립합니까? 이 중심으로 하는 이 원의 반지름하고 요 원의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점과 이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잖아. 예. 그럼 이거 연결했을 때 접점이 되면 이 값이 3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문제는 답이 R이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8이 되면은 외접하는 거야.
두 번째,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니까 이게 엄청 작아도 되고요. 또는 엄청 커도 되겠네. 그렇죠? 뭐 엄청 작으면은 지금 이렇게 외접하는 것보다 반지름이 작으면 되겠죠. 외접하는 건 뭡니까? 현재 요 반지름 길이 3이고요. 요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면 딱 외접하겠네. 따라서 가능한 답은 R이 0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2보다 작으면 이거는 외접하는 것보다는 외접하는 게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 내접하는 순간보다 반지름이 커버리면 또 안 만나겠지. 따라서 R은 8보다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사실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내접하거나 외접하는 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평이합니다. 내접하는 순간, 외접하는 순간을 알면 되겠고 외접하는 순간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점과 점 사이 거리, 중심 사이 거리하고 똑같다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접하는 순간은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그죠?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에 하고 똑같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다음 문제 볼게요. 또 14번. 자, 두 원이 직교할 때 이것도 굉장히 좀 내신에서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중요한 상황이야. 두 원이 직교할 때 A 값을 구하시고 두 원의 교점에서 각각의 점이 서로 접선에서 수직일 때 두 원은 직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원의 중심이요. A, 0이고 반지름이 루트 2가 되죠. 얘는 중심이 0,A가 되고 반지름이 2가 됩니다. 그럼 이게 원이 직교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실제로 뭐 그림이 원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원에서 요 접선하고 이 접선이 서로 지금 수직이 되면은 우리는 두 원이 직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원이 직교한단 말은 원이 사실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직교한단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만나는 점에서 각각의 접선이 서로 수직인 것을 직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내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두 원에서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A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를 활용하냐면요. 잘 보세요. 현재의 접선이잖아. 이게 접점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수직입니다만. 이런 반드시 뭐가 성립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점에서 이거를 연결을 쭉 하시면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원래 알겠습니까? 왜? 거꾸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그으시면은 이 접선하고 수직이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이 원에 대해서도 이 점이 지금 접점이잖아. 이게 접선이잖아. 근데 지금 거기에 수직하게 그었으니까 저기 쭉 연결하면 이 어딘가는 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립하는 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 외울 필요 없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A야. 이 중심의 좌표가 A,0이라고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에다가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이고요. 자, 이 길이 제곱은 뭐 문제에서 루트 2니까 제곱하게 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 2를 제곱하니까 4가 돼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2A제곱은 6, A제곱은 3, A는 뿔마 루트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 양수 A값 물어봤으니까 A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이 뭐냐? 두 원의 접선이 직교한다는 사실로부터 원의 중심과의 관계.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원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원의 중심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원이란 도형의 출발이, 원이란 도형의 시작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원리를 기억해 주시고 자, 됐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15번. X축, Y축에 접하고 동시에 이 원에도 외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자, 이 원은요, 중심이 7,6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이런 원입니다. 당연히 제 1사분면에 있죠. 예, 그럼 이런 거예요. 뭐, 여기 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X축, Y축에 접하면서 동시에 이거 접해야 되는 거.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예.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왜냐면, 이런 원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서 내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거야. 일단 이런 거야. 그냥 이런 그림 없이 X축, Y축이 동시 접하면서 제1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원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고 R 값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얘랑 얘랑 비교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접하려면은 첫 번째 외접할 수 있겠지. 외접하면 이 공식이 뭐예요? 외접하면은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중심 사이 거리가 뭡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 거리니까 R-7의 제곱 더하기 R-6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뭐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잠깐만요. 문제에서 외접하는 거네. 쏘리. 이거 내접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외접하는 게 또 있지. 이렇게 큰 원은 보여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원. 이렇게 되면 외접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잘 모르겠어. 이거는 놔두고. 하여튼 외접하려면은 이게 지금 이거 내접 외접이 아니야. 문제 외접이구나. 그죠? 외접하려면은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하고 똑같으면 돼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의 반지름 뭡니까? R입니다. 이것만 풀면 되는 거야.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나 방금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접, 외접 관련된 문제를 갖다 그림으로 풀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깜빡 잊어버리거나 착각하거나 빼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거고요. 이러한 기하학적인 관점을 갖다 우리가 해석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도형 관련된 문제를 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면은 R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나옵니까? 2차 방정식 나옵니다.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생긴 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 하나가 엄청 큰 원. 네. 그래서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R의 제곱, R의 제곱, R의 제곱이니까 그냥 R의 제곱만 남고요. 암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4R, 마이너스 12R 그리고 이게 플러스 4R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0R 79, 36, 4 하면은 플러스 81이네요. 그래서 R-3의 3의 R-27은 0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만족한 R은 3 또는 7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X-3의 제곱, Y-3의 제곱은 9, X-27의 제곱 더하기 Y-27의 제곱은 27의 제곱. 여기 답이 되겠네요. 자, 됐어요? 네. 어이구. 자,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번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말은 중심의 X좌표가 0이고 Y좌표는 모른다는 뜻이야.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따로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은 그냥 이거 두 개 연립해갖고 일단 두 원의 교점을 구해도 돼. 그러면 점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중심이 Y축에 풀어도 되고.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원의 방정식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28 더하기 K의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2는 0. 맞습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K 값에 따라서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K가 마이너스면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중심이 Y축 위에 있단 말은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X좌표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현재 이거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전체가 이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의 X좌표가 뭐랑 관계가 있냐면요.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시면 뭐 X에 관한 2차식,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면서 X에 관한 1차식이 4 마이너스 4K의 X 더하기 점점점이 나오면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X좌표가 얼마가 되는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의 X좌표가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원리를 알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K2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값은 2x제곱 2y제곱 x항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8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y 상수항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0 이퀄 0 양변 2로 나누시면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0은 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두 원의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자, 첫 번째 원을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두 번째 원을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이때의 공통현이 있는데 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접근 방법이 똑같아요. 방금 앞에 있는 문제랑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두 점을 통해 갖고 얘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생긴 밑줄친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더하기 K에 또 요 밑줄친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능형이라고 넣고 그럼 이게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놓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K가 얼마가 되면 되는지를 생각해서 푸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이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이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쭉 연결을 하시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 원에서의 중심의 좌표하고 중심의 좌표가 이 직선에 놓여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고요. 이걸 적당히 조합해가지고 중심의 좌표를 K가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그걸 이 직선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원리는 알겠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막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방법이 가능해요. 앞의 문제는 K가 얼마인지가 쉽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K가 얼마인지를 찾는 과정이 이렇게 생긴 식으로부터 중심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식에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점하고 이 점 한번 구해볼까? 구하는 방법 뭡니까? 이거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게 2y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에서 아래 거 식을 빼면은요 x제곱 y제곱이 날아가고요 2y도 날아가고요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x-1은 0이 돼서 x가 1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두 원의 교점의 좌표는 x좌표가 1로 고정인 거야. y좌표 얼마입니까? x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1 사라져서 y제곱 더하기 2y가 0이 되니까 y가 0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어떤 문제입니까? 요게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중심이 뭡니까? 1, 마이너스 1인 거죠.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답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1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자, 18번. 자, 선생님은 굉장히 막 쉽게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수업은 뭐 50분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해라 그랬습니다. 한 강의 듣는데 1시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핵심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거를 다 정리해 놔야 돼요. 뭐 따로 노트를 만드시거나 정석 교재에 표시해 놓거나.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18번.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원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당연히 어떻게 구합니까? A 값에 관계없으니까 항등식 A가 있는 항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20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5는 0.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A 값에 관계없이 얘도 0, 얘도 0을 만족하는 값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점이 항상 지나는 점인 거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도 0, 얘도 0인 걸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넘기면은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0.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연립해서 구할 수밖에 없겠네. 정리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제곱하게 되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100에다가 25 빼니까 75는 0. 이거는 5x 제곱이죠. 5로 나누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 되므로 x가 3, 5, 15네. 그지? x가 3 또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점이다표 3, 얼마 5, 얼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3하고 5를 여기 대입하는 거야. 3을 대입하게 되면은 3, 4 5를 대입하면은 5, 0 그러니까 항상 이 원은 이 두 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러면서 a 값에 따라서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나 반지름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원과 x제곱 y제곱은 5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가 되려면은 a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두 원을 연립해서 풀어서 2차 항을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게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럼 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거죠. 이거랑 이게 뭡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이 연립해서 구하면은 x제곱 y제곱 날려버릴까? 그러면 이제 이걸 위에서 아래로 빼면은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20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x가 되면 되기 때문에 요 상수항이 사라지면 되겠죠? a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되면 상수 사라지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2를 나누면은 넘기면은 y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할만합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쩜 이렇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이나 여러분이 보는 학력평가 시험이나 이런 각종 시험들에서 출제 빈도가 높으면서 중요한 거는요. 어쩌면 실력편 문제보다는 이 실력 정석의 기본편 문제일지도 몰라. 선생님 봤을 때 개인적인 느낌은 실력편 문제는 이제 정말 하이 클래스, 지엽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사고력이 필요로 한 그 수학적인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푼다고 하면은 기본편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빼먹으면 안 돼. 너무너무 중요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8-19번 기본편 마지막 문제네요. 자취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점 A, B. 좋아. 그리고 이 원상에 한 점 P가 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점이 나오고 또 한 점이 나오고 이 원에 또 한 점이 있었을 때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쌤은 항상 이렇게 라지 x, 라지 y를 표현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스몰 x, 스몰 y인데 얘가 얘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x, 9 더하기 x, 3분의 3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라지 x고요. 이게 라지 y였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라지 x, 라지 y 관계식이 궁금한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이 뭡니까? 이 스몰 x, y가 스몰 x의 제곱 더하기 스몰 y의 제곱은 9를 만족하는 겁니다. 이 식을 통해서 스몰 x 없애고 스몰 y 없애고 라지 x, 라지 y만 남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식은 양변에 3을 곱해서 넘기시면은 스몰 x 자리에는 3 라지 x 마이너스 9, 스몰 y 자리에는 3 라지 y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대입해서 구하시면은 이게 되겠네요. 3 라지 x 마이너스 9의 제곱 3 라지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9가 되고요. 양변을 이 전부 3의 배수니까 그지? 3의 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이 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1. 그러나 보기 싫으니까 여기를 스몰 x, 여기를 스몰 y라고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점 하나가 있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 뭐를 항상 확인해야 돼? 자취의 문제. 그죠? 무조건이야, 무조건. 범위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스몰 x, 스몰 y가 이 원의 전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원의 전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풀면은 되겠고, 그렇지 않은 좀 특별한 형태들은 추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기본편 문제 19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실력편 문제를 공부하면서 원과 연관된 심오한 내용들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